안녕하십니까, 헬마드입니다. 헬스를 꽤나 오래 한 운동인이라면 몸은 점진적 과부하의 원리를 통해 자란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외부의 중량인 바벨, 덤벨, 머신 등을 이용해 반복수 6회에서 12회로 맞춰놓고 최대한의 무게를 드는 것이 근성장의 최적인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풀업, 즉 철부 운동의 경우에는 몸 전체의 체중을 정직하게 부하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 중량을 사용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서도 강조되고 함께 병행되지만 푸시업은 중량이 늘수록 소외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헬스의 고수가 되더라도 푸시업은 평생 빼지 말아야 할 종목이고 우리의 몸을 탄탄하고 균형 있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운동이라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푸시업이 단순한 가슴 운동이 아닌 이유와 푸시업을 통해 넓은 어깨, 가슴, 균형 있는 몸매를 만들 수 있는 비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시죠. 첫 번째, 본격적인 운동을 위한 기초 체력과 코어를 키워준다. 푸시업은 일반적으로 팔과 가슴만 사용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푸시업은 어깨, 엉덩이, 복부 등 심지어 하체까지 사용하는 운동입니다. 기본적으로 팔을 앞으로 펴 바닥에 수직으로 둔 상태에서 골반을 아래로 내리고 엉덩이를 조여 힘을 주는 것이 기본 자세이고 복부와 허리, 하체를 긴장시킨 상태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푸시업을 꾸준히 수행하면 전신의 운동 협응 능력 전반과 기초 체력이 향상됩니다. 또한 푸시업은 적게는 10개부터 많게는 50개까지 근지구력성 운동으로 진행되기에 지근과 속근을 균형 있게 발달시켜주며 심폐능력 향상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푸시업은 보이는 근육뿐만 아니라 인대와 힘줄을 강화시키고 우리 몸의 중심인 척추와 골반을 흔들리지 않도록 지지하는 코어 근육을 잘 발달시켜줍니다. 코어 근육이 강화되면 몸의 안정성이 확보되고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 거죠. 두 번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다. 언제 어디서나 운동할 수 있다는 것이 푸시업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은 습관이 되어야 하고 습관이 될 때 비로소 내 몸은 변화하기 시작하거든요. 꾸준히 하는 운동 습관을 들이는 데 있어서 집에서 하는 맨몸 운동, 그 중에서도 푸시업만큼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목표를 세워 수행하기에도 좋습니다. 매일 100개를 100일간 수행한다, 혹은 200일간 도전한다 등등의 방식으로 말이죠. 집에서, 회사에서, 맘만 먹으면 공원에서, 길거리 모퉁이에서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푸시업이라는 종목입니다. 꾸준히 수행한다는 것은 결국 습관이 된다는 뜻이고 목표까지 설정해 이룬다면 높은 성취감과 운동에 대한 흥미가 따라옵니다. 이것이 푸시업을 권장하는 이유이고 지속 가능성을 높여주는 최고의 기본 운동이라고 하는 근거입니다. 세 번째, 어깨가 벌어지고 가슴 근육이 고루 성장한다. 푸시업은 꾸준히 수행하는 경우 전반적인 흉곽을 확장시켜주어 상체를 크게 보이게 하고 어깨가 벌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특히 푸시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시작한 초기에 더욱 극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전면 삼각근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됨은 물론 굽은 등과 말린 어깨를 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등과 어깨 운동을 적절히 병행하는 것이 필요한데 어깨 넓이보다 넓게 손바닥을 두는 와이드 푸시업, 그리고 양손을 모아서 수행하는 다이아몬드 그립 푸시업, 일반적인 푸시업, 파이크 푸시업 등 다양한 자세로 수행하면 등과 어깨에 높은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거의 전신의 운동 부하가 효과적으로 작용해 입체적으로 근육을 키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유산소와 무산소 운동,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푸시업은 다중관절 운동, 즉 전신 운동으로 운동 효과가 매우 뛰어납니다. 근력과 근지구력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단일 관절 운동에 비해 칼로리를 더욱 많이 소모합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연구에 따르면 몸무게 70kg 기준 쉬는 시간 포함 팔굽혀펴기 10분 수행 시 50칼로리가량을 소모할 수 있으며 점진적으로 상체 근육량을 늘리기 때문에 기초대사량과 운동 시 소모되는 칼로리의 양을 늘려갈 수 있습니다. 푸시업 동작을 응용하는 경우 더욱 폭발적인 칼로리 소모를 기대할 수 있는데 푸시업 1회 수행 후 점프, 다시 착지하여 푸시업 1회를 계속해서 반복하여 수행하는 버피 테스트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웬만한 맨몸 운동보다 칼로리 소모량이 월등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일 하루 10분 버피 테스트 100개를 목표로 한다면 체중 감량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부상 위험이 적다. 푸시업은 스스로의 체중을 부하로 이용하는 운동이죠. 자신의 몸을 운동기구 삼아 수행하기 때문에 운동 초보라도 비교적 이해도가 높은 상태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의 체력과 운동 능력에 따라 자세를 바꾸어가며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푸시업을 통해 근육의 이완과 수축을 쉽게 느끼고 익힐 수 있게 되며 이해도가 높은 상태에서 수행하기에 집중력이 높고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며 펌핑되고 수축하고 자라는지를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푸시업을 비롯한 맨몸 운동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반복수나 자세를 조절함을 통해 난이도를 높여나가기에 오직 중량만을 수직으로 올려나가는 웨이트 트레이닝에 비해 확실히 부상의 위험이 적은 편입니다. 또한 중간에 너무 힘들면 엎어져 버리면 되기 때문에 벤치프레스처럼 손목이나 팔꿈치, 어깨가 나갈 염려가 없죠. 운동을 지속하고 습관화하는 데 있어서 부상의 위험이 적다는 건 생각보다 꽤 큰 메리트입니다. 몇 주, 몇 달간 꾸준히 운동하더라도 부상을 입고 일정 기간 쉬게 되면 바람 빠지는 풍선처럼 금방 원상복귀되기 일쑤니까요. 푸시업으로 다져진 기초 체력과 신체에 대한 이해는 타 운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부상 위험을 낮춰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푸시업은 단순히 가슴 운동이 아닌 전신을 골고루 효과적으로 단련시켜주는 효자 종목입니다. 분할 루틴, 주기화 훈련, 스트렝스 훈련 등 어떤 트레이닝을 진행 중이더라도 푸시업 종목은 빼지 않는 것이 좋고 헬스 초보자의 경우 더욱 극적이며 강력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푸시업이라는 종목이라는 것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자, 일단 푸시업은 바닥에서 10개 이상 수행 가능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나뉩니다.
됩니다. 당연하게도 뒤이어 말씀드릴 정자세로 할 때 기준으로요. 맨바닥에서 10개 이상 푸시업이 어려운 경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세트로 갈수록 개수는 더 떨어질 것이 자명하기에 이런 경우 스미스 머신에 봉을 잡고 하거나 의자나 책상을 이용해 푸시업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푸시업을 수행할 때 팔꿈치가 얼마나 많이 벌어져야 하는지 신경 씁니다. 근데 어느 정도가 적정선일까요? 너무 벌리게 되면 어깨에 자극이 빠지게 되고 너무 좁게 하게 되면 삼두근과 전면 삼각근 위주의 운동이 됩니다. 따라서 팔꿈치가 몸통에서 약 45도 벌어진 상태를 유지하도록 운동해주면 좋은데 혼자 운동할 때 팔꿈치 각도를 신경 쓰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럴 땐 기준점만 잡아주시면 되는데요. 맨바닥에서 푸시업을 한다면 내려갔을 때 명치가 내 엄지손가락 두 번째 마디와 수평선상에만 있으면 됩니다. 만약 봉을 잡고 푸시업을 한다면 봉이 젖꼭지 근방에 닿으면 되죠. 이렇게 되면 팔꿈치가 적당히 벌어진 상태를 유지하면서 최적의 각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푸시업을 할 때 팔뚝의 각도입니다. 이 부분은 스스로 영상을 찍어보면서 확인해보시면 좋은데 팔뚝의 각도가 앞으로 기울어지거나 뒤로 빠져있다면 이는 손의 위치가 잘못 설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팔뚝이 앞으로 기울어져 있게 되면 손목에 큰 무리가 가게 되고요. 뒤로 기울어져 있게 되면 팔꿈치에 큰 무리가 갑니다. 반대로 팔뚝이 바깥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손을 너무 넓게 벌린 것으로 어깨에 부담이 가게 되고요. 팔뚝이 안쪽으로 기울어 있다면 손의 너비가 좁은데 반해 팔꿈치가 벌어져 있으므로 팔꿈치에 통증이 갈 수 있는 자세라는 걸 의미합니다. 부디 영상을 직접 스스로 찍어보신 뒤 자세를 평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엉덩이는 아래로 떨어져 있게 되면 허리까지 휘게 되면서 운동 효과를 떨어뜨릴 뿐더러 허리가 약하신 분들의 경우 통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엉덩이가 너무 들려있게 되면 푸시업을 할 때 체중이 어깨 쪽으로 쏠리게 되면서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엉덩이의 높이는 상체와 평행하게 유지되도록 또는 아주 약간만 들려있도록 해주신 채 수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엉덩이가 따로 노는 자세는 푸시업 초반보다는 힘이 빠졌을 때 세트의 개수 끝자락에서 마지막까지 쥐어짤 때 많이 나타납니다. 벤치프레스를 할 때 발을 내리면서 가슴을 최대한 찢어줘야 한다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의 근육은 수축할 때뿐만 아니라 신장할 때, 즉 늘려낼 때 찢어지고 더 많이 잘 성장하니까요. 푸시업도 마찬가지임에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미는 것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을 내릴 때 가슴이 확장한다는 느낌으로 상체를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가슴 근육이 신장하면서 다시 수축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물론 푸시업 그 자체를 하기도 힘든데 가슴 근육을 확장하기가 느낌 잡기 어렵다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런 경우 고개를 약간 들고 수행해주면 체스트업을 해주기 용이한 상태가 나옵니다. 즉 바닥만 보고 수행하지 않고 전방을 보고 수행하면 훨씬 더 가슴 근육이 잘 수축하고 이완되는 걸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자세를 잡았다면 그 다음으로 첫 세트의 최대 수행 가능한 반복 횟수를 확인해보면 내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첫 세트로 확인하는 이유는 2세트, 3세트 등 뒷세트로 갈수록 수행 개수는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이겠죠. 입문자 구간은 푸시업을 아예 할 수 없거나 10개도 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인클라인이나 무릎 푸시업부터 시작해서 최소 10개는 넘게 할 수 있도록 만드셔야 하고요. 첫 세트에 10개에서 30개가 한 번에 가능한 경우라면 초보자 수준으로 볼 수 있고 어느 정도 푸시업을 통해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한 번에 30개에서 50개 정도 수행 가능한 경우는 어느 정도 근지구력과 근력이 갖춰져 있는 상태로 가슴 근육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게 육안으로 보이는 정도의 중급자 레벨입니다. 휴식 시간을 줄이거나 세트 수를 늘리는 형태로 강도를 높여나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첫 세트에서 50개 이상 수행이 가능한 경우는 푸시업 고급자에 해당하는 레벨로 중량 조끼를 활용한다든지 다양한 변형 동작을 수행하는 등 운동 강도를 더욱 높여나갈 수 있는 구간입니다. 정리해보면 한 번에 푸시업 30개 이상을 수행할 수 없다면 입문자 혹은 초보자인 것이고 상체의 근지구력이나 근력이 상당히 약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벤치프레스 욕심은 조금 내려놓고 푸시업부터 차근차근 기초를 다져나가는 게 더 빠른 길이 맞는 것이죠. 또한 운동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상당 수준의 푸시업 수행 능력을 갖게 되어 중고급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맨몸 운동 형태의 고반복 칼리스테닉스를 루틴에 포함해주면 전신의 협응력과 근신경계 발달, 근순발력, 근지구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푸시업을 정확한 자세로 몇 개까지 할 수 있는지 확인이 되셨다면 본격적으로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중량을 내 맘대로 조절할 수 있는 쇠질과 다르게 푸시업은 개수를 기반으로 강도를 뽑아내야 합니다. 30개 5세트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매 세트마다 실패 지점까지 가는 방식으로 운동하는 거죠. 중량 운동처럼 강도를 뽑아내기 어려운 맨몸 운동 특성상 그리고 경험상 실패 지점까지 가는 방식이 가장 좋은 효과를 받습니다. 내가 수행할 수 있는 최대 개수, 즉 더 이상 몸이 올라오지 않을 정도로 팔이 부들부들 떨리는 개수까지 수행하는 걸 1세트로 하고 총 5세트 내외로 수행해줍니다. 당연히 2세트, 3세트 등 후반으로 갈수록 개수는 떨어지게 될 거고요. 이 개수를 반드시 메모장에 기록해줍니다. 그리고 다음에 수행할 땐 현재와 이전의 1세트, 각각의 2, 3, 4, 5세트를 이전과 비교해서 같거나 많은 반복수를 목표로 진행해봅니다. 기록이 향상되어야 내 자세와 운동이 제대로 되고 있다는 올바른 지표가 됩니다. 다른 증거는 없죠. 꾸준히 수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개수가 빠르게 상승하게 되는데 첫 세트 한 번에 수행할 수 있는 개수가 50개가 넘어가는 경우 중량 조끼를 이용한 푸시업을 수행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로우나 와이드 푸시업, 파이크 푸시업 등 다양한 변형 동작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 어깨 유연성이 좋지 않은 분들께는 추천드리지 않고
높고 손목 팔꿈치 부상의 위험도 높기 때문에 지향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기본 푸시업 동작을 베이스로 하되 반복 횟수를 늘려나가면서 중량 조끼를 이용하는 점진적 과부하를 통해 우리는 상체의 전반적인 발달을 충분히 효과적으로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푸시업의 효과나 푸시업 100개 루틴에 대해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개수가 많아지고 수행 능력이 좋아지면 따라오는 단점도 있습니다. 바로 손목이나 어깨의 통증이죠. 올바르고 완벽한 자세로 근육만을 이용해 푸시업을 수행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손목, 팔꿈치, 어깨의 인대나 힘줄, 관절은 태생적으로 약할 수 있고 너무 많이 사용하면 퇴행이 오고 염증이 생겨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과다한 팔의 사용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건데 이걸 줄이기 위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너클 푸시업이죠. 주먹을 쥔 상태에서 팔굽혀펴기를 하는 겁니다. 미군이나 해병대에서 그리고 전 세계의 격투기 체육관에서 꼭 시키곤 하는 운동이 바로 이 너클 푸시업입니다. 물론 푸시업바를 이용해도 되겠지만 사실 챙겨 다니면서 하기도 번거로울 뿐더러 가동 범위가 지나치게 길어지기 때문에 어깨에 무리를 주고 팔꿈치와 어깨 정렬이 생각보다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선호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푸시업의 경우는 손바닥과 손목이 수직이 되면서 손목에 무리를 주게 되는데요. 주먹을 쥐고 푸시업을 하게 되면 손바닥이 기역자에서 일자로 펴지게 됩니다. 손목에 가해지던 부하가 현저히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손목이 중립 상태에 위치하게 되면 손목은 단단한 지지대 역할을 하게 되어 힘줄과 인대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는 현저히 낮아집니다. 너클 푸시업의 장점은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가동 범위를 2인치가량 늘릴 수 있다는 건데 보디빌딩에서 추구하는 가장 효과적인 근성장인 신장성 수축, 즉 늘어날 때 이루어진다는 점을 생각하면 엄청난 장점입니다. 일반적인 푸시업에서는 가슴이 손목만큼만 내려올 수 있지만 범위가 넓어지면 흉곽을 더 벌리면서도 가슴의 중앙부와 측면을 더욱 타이트하게 늘려낼 수 있습니다. 다른 두 번째 장점으로는 너클 푸시업은 일반적인 푸시업보다 팔뚝, 즉 하완의 근육을 더욱 활성화시킨다는 겁니다. 실제 2018년 12월 Journal of Electromyography and Kinesiology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너클 푸시업을 수행했을 때 일부 근육은 일반 푸시업에 비해 평균 2배 이상 활성화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손목이 받던 부하가 전완으로 분산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주먹을 쥔다는 것 자체가 팔뚝 근육을 수축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주먹을 안정적으로 고정하고 푸시업을 수행할 때 작은 표면적에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축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팔뚝의 근질과 안정성을 강화하고 쥐는 힘인 악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너클 푸시업의 세 번째 장점은 손가락 마디마디와 정권, 펀치력을 강화시켜준다는 겁니다. MMA나 복싱, 무에타이 등 격투기 훈련에서 빠지지 않는 종목인 이유죠. 팔을 뻗는 데에 도움을 주는 이두근과 정거근을 강화해주면서 정권에 가해지는 부하가 주먹을 더욱 꽉 쥐는 습관을 형성해주기 때문입니다. 또 주먹이 닿는 부위의 피부를 경화, 즉 강화시켜 백을 치거나 스파링을 할 때 부담을 줄여줍니다. 만약 격투기에 관심이 있거나 평소 강한 펀치 파워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너클 푸시업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장점으로는 적은 개수로 비교적 높은 부하를 먹여주기에 관절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몸은 결국 소모품입니다. 근육은 쓰면 쓸수록 발달하지만 관절은 그렇지 않죠. 비교적 적당한 중량으로 10에서 20회 털어주는 것과 무작정 하루에 180개, 200개씩 푸시업 했을 때의 관절 마모도는 후자가 현저히 높을 겁니다. 뭐 나중 일이겠지만요. 노후에도 관절 건강을 효과적으로 지키고 싶다면 적당한 개수를 유지하면서 가슴과 팔을 효과적으로 털어주기 위한 너클 푸시업을 병행해주는 것이 대안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주의사항입니다. 너클 푸시업은 손목을 더욱 편하게 만들어줄지 모르지만 말 그대로 정권, 손가락 자체의 부하를 먹이기 때문에 오히려 손가락 관절이 약한 분들은 주의가 필요한 동작입니다. 너클 푸시업이 초보자용이 아닌 중고급자용으로 분류되는 이유죠. 정권을 단단하게 쥐지 않으면 손가락 관절에 무리가 갑니다. 푸시업 루틴을 구성할 때 너클 푸시업과 일반 푸시업 혹은 푸시업 바를 이용한 푸시업을 섞어주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는 푸시업은 그립과 팔꿈치를 넓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가슴 본연의 집중, 너클 푸시업은 2두와 3두로 이루어진 팔에 더욱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병행해주자는 거죠. 3분 동안 가장 많은 푸시업을 한 사람이자 12개의 푸시업 기네스 세계 기록을 보유한 루이스 바르가스는 너클 푸시업을 할 때 검지와 중지보다는 중지와 약지에 체중을 싣는 데 집중하면 스트레스를 덜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손바닥으로 하는 푸시업이 바닥에 닿는 표면적이 넓다면 너클 푸시업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세가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일반적인 푸시업을 했을 때는 개수에 집중했다면 너클 푸시업은 개수 욕심은 버리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처음엔 자세도 어색하고 주먹도 아프고 주먹에 집중하느라 가슴이나 코어 등 균형 잡기가 정말 힘이 드실 겁니다. 완벽한 자세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시 처음이다 생각하고 낮은 개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너클 푸시업을 위해선 미끄러지지 않는 바닥 재질에서 수행하는 게 중요하고 요가 매트나 비교적 너무 딱딱하지 않은 바닥에서 시작해서 천천히 몸을 적응시켜 나가는 게 좋습니다. 2016년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주먹을 쥐는 힘, 즉 악력에 따라 회전근개 활성도가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냥도 아니고 강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는 건데요. 이런 결과를 토대로 후속 연구들이 이어져 등 운동을 하든 가슴 운동을 하든 뭘 하던 간에 주먹을 꽉 쥐고 운동을 하면 회전근개가 개입되면서 어깨가 안정화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연구 결과처럼 우리는 주먹을 쥐고 푸시업을 할 때 회전근개를 안정화시킬 수 있게 됨으로써 부상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됩니다. 어깨나 팔꿈치 부상 위험이 감소하면서 회전근개 근육 자체도 강화되는 거죠. 손목이 선천적으로 약하거나 통증을 갖고 계신 분들께도 너클 푸시업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일반 푸시업 같은 경우 손목이 90도로 꺾인 채 수행하게 되죠. 정상적인 손목 가동 범위를 가지고 있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장기간 푸시업을 했을 때 손목 인대와 힘줄에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힘이 작용해 손목 터널 증후군이 유발될 수 있고 손목 반대편에선 척골 충돌 증후군 같은 증상이 나타나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손목을 세워 수행하는 너클 푸시업이나 푸시업 바를 이용한 팔굽혀펴기가 손목 건강에는 더 좋습니다. 손목을 세워서 수행하기 때문에 손목이 받는 부하는 전완, 즉 팔뚝이 이어받아 활성도를 높이게 되는데요. 사실 주먹을 쥐는 것 자체가 팔뚝 근육을 수축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팔뚝의 근질과 안정성, 악력을 강화시켜주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건 단순히 주먹 모양으로 만들어서 푸시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먹을 꽉 쥐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주먹을 꽉 쥐어서 팔뚝 근육을 수축시켜야 전완도 강화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회전근개도 활성화되는 것이죠. 주먹을 쥐는 행위는 손가락 마디마디와 정권, 펀치력을 강화시켜줍니다. 손가락 자체에는 근육이 없지만 손바닥, 손목, 팔뚝에 있는 근육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먹을 꽉 쥐는 행위는 손가락과 주변 근육 결합 조직과의 연결성을 강화해 악력을 높여줍니다. MMA나 복싱, 무에타이 등 격투기 종목에서 자주 시키는 게 너클 푸시업인 이유죠. 추가로 주먹이 닿는 부위의 피부가 경화되면서 샌드백을 치거나 할 때 부담을 줄여주기도 합니다. 격투기에 관심이 있거나 평소 강한 펀치 파워를 원하는 분들에게 너클 푸시업이 권장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너클 푸시업은 일반 푸시업에 비해 가동 범위가 더 넓습니다. 더 넓다는 건 가슴 근육을 더 찢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더욱 빠른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일반 푸시업과 너클 푸시업의 가동 범위 차이는 2인치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동 범위의 증가는 강도를 올려주고 근비대를 위한 적정 반복 횟수인 12회 내외의 개수에 그나마 가까워질 수 있게 만들어주죠. 일반 푸시업 100개 채우는 것보다 너클 푸시업 50개가 근비대에 더 효과적일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몸은 결국 소모품입니다. 많이 쓰면 많이 닳죠. 당장은 문제가 없겠지만 몇 년 후 관절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조금이라도 관절 마모도를 줄일 수 있도록 개수가 적되 근육에 강한 타격을 넣어주는 너클 푸시업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너클 푸시업을 할 때 주의사항은 자세가 지나치게 불안정하면 손목이 바깥으로 꺾일 수 있고 주먹을 꽉 쥐지 않고 수행하면 손가락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너클 푸시업에 익숙하지 않다면 푸시업 바를 사용해 먼저 연습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처음부터 대리석 바닥처럼 너무 단단한 것보다는 요가 매트나 카펫 위에서 천천히 주먹을 적응시켜 나가는 것이 좋고요. 하나의 팁은 너클 푸시업 시 검지와 중지보다는 중지와 약지에 체중을 실으면 더욱 안정적으로 너클 푸시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너클 푸시업은 천천히 수행하는 게 핵심이고 개수 욕심보다는 자세 유지에도 많은 공을 들여야 합니다. 처음엔 자세도 어색하고 주먹도 아프고 균형 잡기도 힘들 겁니다. 처음부터 다시 푸시업을 배운다 생각하고 낮은 개수부터 시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푸시업 영상 잘 보셨나요? 긴 호흡인데 끝까지 시청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디빌딩에 있어서 운동 다음으로 중요한 식단 중에서도 근육의 성장과 합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프로틴 단백질 추천으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로 세계적인 보충제 회사인 마이프로틴인데요. 미국 식약처인 FDA나 한국 식약처보다 엄격하다는 영국 식약처의 관리 감독을 받는 깨끗하고 안전한 프로틴입니다. 임팩트웨이 프로틴이나 임팩트웨이 아이솔레이트를 매달 진행되는 할인 기간에 구매하시면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 2024년 6월은 6월 6일 자정까지 진행이 됩니다. 고정 댓글에 안내된 링크로 접속하신 상태에서 주문서에 H마드 입력 시 기본 최대 80%에 추가 43% 할인이 되죠. 또한 즉시 사용 가능한 쇼핑 지원금이 1만원 지급됩니다. 기간을 놓쳐 이 영상을 보셨더라도 괜찮습니다. 할인 코드 H마드는 상시 적용이 되니까요. 더욱 빠른 근성장에 관심 있으신 경우 이 마이프로틴 보충제 꼭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